옛날 옛적에 숲가장자리의 작은 집에 노인과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논쟁 중이었고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노인과 할머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진저브레드를 구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노파는 헛간을 들여다보았고 밀가루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가져다가 상자를 따라 문지르고 바닥을 따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밀가루 2줌이 모였습니다. 노파는 반죽을 사어 크림으로 반죽했고 진저브레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팔, 다리, 머리가 있는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잠시 후 노파가 와서 진저브레드가 구워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창가에 올려 식혔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씻고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일어나 집에서 가능한 한 빨리 뛰었습니다. 창에서 벤치로, 벤치에서 바닥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문을 가로질러 문지방을 뛰어넘어 현관으로, 현관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문까지 더 멀리. 노파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둘 다 남편을 쫓아갔다. 그러나 진저브레드맨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농민들이 농작물을 타작하는 밭에 도달했습니다. 지나가는 진저브레드 남자는 이미 노파와 노파 모두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농민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저브레드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들이 풀을 깎고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는 이미 노파와 농민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도 쉽게 달아날 것이다. 잔디 깎는 사람은 그런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달리지만 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암소가 걷고 있고 그는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로부터 도망쳤으며 그녀도 쉽게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소는 화를 내고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되지.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에서 도망쳤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도 쉽게 달아날 것입니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 많이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뚱뚱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길을 따라 달리고 토끼가 그를 만납니다. 그 작은 남자는 자신이 이미 노파와 노인, 농부 깎는 기계, 소와 돼지에게서 이미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작은 남자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만이 그를 보았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늑대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풀 깎는 기계, 소, 돼지, 토끼에서 이미 도망쳤고 대답습니다. 그도 쉽게 도망칠 것입니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진저브레드맨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피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늑대만이 그를 봤어요.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있고 거대한 곰이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 돼지, 늑대에서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사나운 곰이 그의 발을 밟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빠른 진저브레드맨을 따라 잡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여우가 그를 만난다. 여우는 매우 교활했지만 작은 남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습관적으로 노파와 노인, 농간 기계, 소, 돼지, 곰에서 이미 도망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쉽게 그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그녀가 아주 늙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진저브레드맨을 따르고 다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동의했고 그때 오직 여우가 그에게 끼어들었을 때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저브레드맨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데 도시에는 이웃에 2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남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지붕에서 서로 가서 장미 아래 벤치에 앉아 방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이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발명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 카이는 눈과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여인인 눈의 여왕의 거울 파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무례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이는 터보건에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르다는 카이의 실종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카이가 살아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더는 숲과 들판을 걷다가 꽃에 묻힌 멋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안주인이 그녀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밀짚 모자를 쓴 늙고 오래된 마법사였습니다. 노파는 게르다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불쌍한 소녀를 홀리게 하여 영원히 함께 떠났습니다. 거더는 여행의 목적을 잊고 친절한 여주인의 멋진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장미를 보고 카이를 기억하고 마법에서 깨어나면 길을 갔다. 도중에 거더는 크고 똑똑한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결혼을 앞둔 공주를 안다고 말했고 그녀의 약혼자는 카이와 매우 흡사해 보였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 궁전에 들어서 다 거더는 미래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케이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공주는 마부와 하인, 신발, 머프, 멋진 드레스와 함께 황금 마차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거더는 길을 쳤다. 어두운 숲에서 반짝이는 마차는 즉시 강도의 눈을 사로잡았고 즉시 공격했습니다. 강도는 게르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더를 강도의 성으로 데려가 플란드의 숲비둘기와 술록이 들어있는 동물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포로 이야기를 듣고 강도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카이를 찾아 술록과 함께 가자. 술록은 그 소녀를 나이든 나플란드 여성에게 데려왔는데 그는 지친 소녀를 데우고 먹였습니다. 그녀는 눈의 여왕의 궁전 근처에 사는 친구 핀에게 말린 대구에 대한 몇 마디를 써서 소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게르다에게 카이의 나쁜 행동의 원인은 그의 마음과 눈을 치는 거울의 파편이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힘에 얼음이 녹지 않는다면 결코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 여왕의 궁전으로 거더는 혼자 갔다. 아무도 감히 강력한 여인의 집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춥고 무서웠습니다. 성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더는 그가 얼마나 춥고 황량하고 죽었는지 놀랐습니다. 곧 그녀는 완전히 파랗게 변하고 추위에 거의 검게 변한 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구석에 앉아 빙원에서 영원히라는 단어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그는 전 세계와 눈의 여왕의 선물로 새 스케이트 한 쌍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르다는 카이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고 울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로 소년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녹였다.
집어든 카이도 울기 시작했고 두 번째 조각이 눈물과 함께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얼음 궁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왕국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거더의 수색을 도운 모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는 장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어난 모든 일은 곧 무거운 꿈처럼 잊혀졌습니다.